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치매 요양 문제풀이 27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할 때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운동을 하나 하더라도 믿음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을 우리는 라포라고 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장을 찾으세요. 2번 요양보호사와 친숙해진 뒤 운동을 실시한다. 정답이죠. 28번 노인 치매 대상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운동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노인이에요. 치매에 걸렸어도 노인이에요. 그러면 노화란 좋은 것은 감소하고 나쁜 것은 증가했죠.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5개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산책이죠. 그런데 앞에 치매가 붙었죠. 치매 환자는 산책 하나를 하더라도 인지와 연결지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으셔야 치매 환자가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책이 가장 좋고요. 산책을 하더라도 늘 정해진 시간, 정해진 코스를 돌고 반드시 내가 사는 집, 내가 머무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오늘은 이쪽으로 가고 내일은 이쪽으로 가고 모레는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치매 환자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오늘은 나를 데려다가 어디다가 놓을라나 걱정이 되겠죠. 자, 29번 생활관리 능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생활관리 능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사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잔존 능력이 떨어진 거죠. 실행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차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4번 온수,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위험한 것은 빨간색이에요. 어떤 분들은 빨간불에서 빨리 지나가요. 왜냐하면 빨간불이니까 빨리 지나가라. 그게 아니라 멈추라는 거죠. 자, 그럼 왜 빨간색이냐? 우리 피가 빨간색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피를 보면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약속한 거예요. 자, 30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환경. 자, 우리 요양보호사 시험 문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는 말이 안전이에요. 안전. 365일 중에서 364일 잘 돌보고 365일 되는 날 넘어져 다치잖아요. 그러면 364일 동안 돌본 거 말짱 꽝 돼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들이 며칠 있다가 사돈의 팔촌까지 이제 떼거지로 찾아오죠. 이제 막 고소한다, 고발한다, 1억 내놔라, 몇천 내놔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치매 환자를 돌볼 때는 앞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이 있고 옆에도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안전이 따라붙어요. 자, 그래서 2번 욕실은 잘 넘어져요. 건강한 사람도 욕실에서 잘 넘어져요. 욕실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으면 정답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손잡이는 건강한 쪽으로 잡죠. 그러면 왼쪽 편마비가 있는 사람, 좌측 편마비가 있는 사람은 욕실의 손잡이가 어느 쪽으로 설치가 돼야 되죠? 오른쪽.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왼쪽 편마비인 대상자 집에 욕실의 손잡이는 어느 쪽으로 설치하냐? 오른쪽, 우측. 이게 정답이죠. 31번 치매 대상자가 따라다니며 내 딸이 언제 온다고 했지? 라고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옳은 대처 방법은 이 반복적인 행동을 해요. 특히 그런 날이 좀 있어요. 비가 오거나 비바람이 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더 심해지죠. 이럴 때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화내는 것은 더더욱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센스 있게 응대를 잘한 사람을 찾으세요. 5번 따님 오면 줄 맛있는 빵 같이 만들까요? 아주 좋네요. 32번 주간보호 치매 대상자가 집에 언제 가는지를 반복해서 말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이거 대답할 때까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딴 데 팔게 한다. 이런 거를 찾으세요. 그래서 좋아하는 활동, 화투를 친다, 그림을 그린다, 퍼즐을 맞춘다, 드라마를 본다 이런 거 좋아요. 빨래를 갠다. 2번이죠. 33번 치매 대상자가 휴지를 꼬았다가 푸는 일을 반복할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하루 종일 휴지를 꼬았다 풀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내버려 두시면요 하루 종일 거기 계셔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밖으로 나오시게 유도하셔야죠. 그래서 나오시게 유도한
설명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5번 관심을 바꾸도록 크게 손뼉을 쳐서 소리를 낸다. 34번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대처하는 방법은 그렇죠. 계속 침대를 고쳐야 한다며 침대 안전바를 계속 흔들어서 떼려고 한다. 그럴 때 다른 정신을 딴 곳에 팔 곳을 주지 않으면 정말 침대 부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 콩나물을 다듬는다, 빨래를 갠다, 함께 요리를 한다, 산책을 한다, 이런 것들을 시키시면은 좀 좋아지죠. 35번에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네모 박스를 보시면 강씨 할아버지는 지금 방금 식사를 하고도 계속 배고픔을 호소한다. 치매 대상자, 우리 딸이 나를 가두어 놓고 밥도 안 주고 구박한다. 나 배고파 죽겠어. 밥 언제 줄 거야? 이렇게 말하죠. 이럴 때 적절한 응대를 한 사람. 자, 그러면은요, 치매 대상자는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내가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밥을 계속 안 준다고 컴플레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주면 배탈이 나요. 그러니까 센스 있게 답을 한 사람을 찾으세요. 4번이죠.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주세요. 어머, 제가 깜빡하고 뜸 드는 것을 빼먹었네요. 아직 뜸이 안 들었네요.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는 것도 정답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안 돼요. 귀찮아서 쌀 없어요. 이러면 이제 빈곤망상이 찾아와요. 어머, 쌀 없어서 이제 나 굶어 죽네. 가스 떨어져서 밥 못해요. 이러면은 또 빈곤망상, 거지망상이 찾아와서 이제 나 밥 못 먹어서 굶어 죽네. 이렇게 또 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예의를 갖추어서 센스 있게 말한 것을 찾으세요. 36번 치매 대상자가 원예 치료 프로그램 중 흙을 먹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흙을 먹는 것을 토식증이라고 해요. 토식증, 흙을 먹는다, 흙토차. 옛날에 어르신들은 영양이 불량했죠. 그렇기 때문에 철분이라는 영양소가 부족했어요. 이 사람이 철분이 부족하면요, 본능적으로 내 몸에 있는 부족한 철분을 채우기 위해서 철분이 들어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 흙집에서 많이 사셨죠. 이 벽지를 뚫고 흙을 많이 파먹었어요. 흙 속에 들어있는 철분이라도 먹으려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토식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흙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음식이 아니죠. 달을 이자예요. 이상한 음식이에요. 음식이라는 것은 먹어도 된다는 것이 음식이죠. 먹으면 안 되는 이상한 것을 먹는다. 그래서 이식증이에요. 그런 것을. 그래서 지나가다가 개미를 집어먹는다. 이거 다 정신병이에요. 이식증. 그래서 막 텔레비에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 나오죠. 이상한 거, 황당한 거 먹고 하는 거, 조개 껍데기 씹어 먹고, 이거 사실은 정신과 용어로 이식증 환자라고 불러요. 이식증. 자, 그래서 음식물통, 쓰레기통에서 꺼내서 먹는다. 이게 뭐냐? 정답은 이식증. 자, 그래서 거식증은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거부하냐? 독약을 탔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과식증은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거예요. 폭식증은 한 번의 음식을 몽땅 먹는 거예요. 금식증은 음식을 금하는 거예요. 자, 37번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먹었어도 밥을 안 줘서 배고프다고 계속 호소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이 먹었다는 사실을 까먹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밥상을 바로 치우지 않는다든가, 또는 밥을 먹고 나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친다든가 어떤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봐, 내가 밥을 먹었나? 여기 보세요. 식사하셨다고 색칠하셨죠? 여봐, 내가 밥을 먹었나? 여기 보세요. 색칠하셨죠? 여봐, 내가 밥을 먹었나? 그럼 이제 요양보호사 빵 터지는 거예요. 자, 보자 하니까 참말로 너무하네. 내가 어쩌다가 인생이 꼬여서 요양일을 하게 됐다고 이 양반이 나를 무시하나? 응?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 50년, 60년 살아온 인생을 치매 환자 앞에서 쫙 훑어요. 내가 소시적에 우리 아버지가 면장이었고 우리 집에 황금송아지가 몇 마리였는지 아냐고 막 이제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치매 환자는 어떻게 하게요? 그냥 먼 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약 올리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밥을 먹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시려면요, 소가지를 다스리셔야 돼요. 소가지가 올라오는 대로 다 표현하시면
일자리에서 물러나시게 됩니다. 이제 요양보호사 일자리는 분명히 다른 파트에 비해서 많아요. 하지만 실업자가 많아진 지금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지켜줄 것은 친절이에요. 요양보호사의 최대의 무기는 친절이다. 아줌마 정신은 버리시고 직업 정신을 가지시고 친절로 무장하시면 요양보호 서비스 세계에서 언제나 환영받는 상품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기계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인간이 설 자리가 적어진 이 시점에서는 생로병사의 직업만이 살아남아요. 그러면 생로병사의 직업에서 더 뛰어나게 살아남으시려면 친절로 무장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거기에 그때그때 변화에 맞춘 교육을 보수적으로 잘 받으면 더 좋겠지요. 자, 38번.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작은 그릇에 담아서 조금씩 자주 준다. 이런 게 답이죠. 그래서 2번 작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준다. 사실 먹었다는 그 자체지 양은 크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많이 먹었다고 이따 또 안 먹냐? 그렇진 않거든요. 자, 39번에 치매 대상자가 세찬 바람 소리에 잠을 깬 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때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쳐준다. 좋은 답이네요. 자, 40번 대상자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치매 대상자는 뇌가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도파민도 잘 나오지 않지만 멜라토닌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수면을 잘 수가 없죠. 그러니까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후에 커피를 마신다, 오후에 술을 먹는다, 이런 거는 좀 나쁘겠죠. 4번이네요. 4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유형은 네모 박스를 보세요. 기억력 상실,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한 혼란, 아무런 계획도 목적도 없이 돌아다니는 거, 이것을 배회라고 해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뱅뱅뱅뱅 돌아다녀. 그런데 이 배회가 심한 날 만약에 문이 잘 닫혀 있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시는 이스케이프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회가 유달리 심하신 날은 더 잘 관찰하셔야 돼요. 밖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목적 없이 돌아다닌다. 그것은 배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선망이란 허무할 섬자에 헛소리 섬자에 허무할 망자죠. 그래서 헛소리하고 허망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정신병 행동에 가까운 거예요. 망상이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이식증은 이상한 것을 먹는 거예요. 반복적인 행동은 말 그대로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 정신을 딴 데 팔게 한 것을 찾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